자, 이제 식물, 광합성과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식물과 에너지에서 첫 번째 광합성과 에너지입니다. 프린트물로는 70쪽이 될 겁니다. 자, 광합성,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라고 되어져 있죠, 1번에.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건 식물이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설명을 볼까요? 광합성,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 자, 여러분, 식물은요,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동을 해서 동물들처럼 뭔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물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광합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번호를 붙여놨죠? 광합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 요 세 가지가 광합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빛 에너지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렇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엽록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엽록체의 엽록소라는 곳에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 에너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합성이 되어지게 되면 포도당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가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잘 알아두시고요. 자, 2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즉 이산화탄소, 잎의 기공을 통해서, 잎의 기공이라는 건 그 나뭇잎에 있는 그 기체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잎의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로 들어와서 광합성에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2번 물. 뿌리에서 흡수된 후 줄기를 거쳐 잎까지 운반되어 광합성에 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 이 두 가지가 바로 빛 에너지와 만나면 그때 이제 광합성이 엽록체의 엽록소에서 엽록체의 엽록소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그때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짤막하게 이제 생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생물이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물, 에너지를 얻기 위해 먹이를 먹는다. 그래서 동물들은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이를 사냥하러 다니거나 먹이를 잡아먹으러 다니죠. 자, 식물,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듭니다. 왜? 식물은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 밑에 실험이 나오는데 이 실험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BTB 용액을 통해서 그 광합성을 했을 때 어떠한 것이 생겨나는가를 살펴볼 거거든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그 우리가 BTB 용액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그 BTB 용액이 뭔지 왼쪽에 설명을 좀 먼저 봅시다. BTB 용액.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란색, 산성이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일 때는 초록색,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을 띱니다. 그러니까 이 BTB 용액은 그 용액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많다, 즉 산성 상태다, 그러면 노란색으로 나올 거고요. 중간 상태다, 즉 이산화탄소가 많지도 그리고 염기성이 많지도 않은 중간 상태면은 이제 중성 상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간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적어요. 그리고 액성은 염기성이 될 건데 이때는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밑에 설명을 볼까요? 파란색 BTB 용액, 즉 염기성, 산성이 거의 없는 염기성인 바로 그 파란색 BTB 용액에 숨을 불어넣으면 숨 속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산성을 띠게 됩니다. 숨을 여기다 불어넣겠대. 근데 우리가 숨을 불어넣으면 대부분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 아닙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녹아들게 되겠죠? 그 결과 산성을 띠게 되고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이 용액에 녹을 거고 이산화탄소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으면서 점점 색깔이 뭘로 변할 거다? 노란색으로 변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닿으면서 녹으면서 이제 산성 상태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좀 봅시다.
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시험관 가다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이상 둔 후 BTB 용액의 색깔을 관찰합니다. 자,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넣었대요.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건 얘가 지금 무슨 상태라는 거죠?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거? 노란색으로 변했다는 건 얘가 지금 산성 상태란 얘기죠. 이거는 산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으니까. 숨을 불어넣었다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이상 넣어뒀대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관 가나다의 다른 조건들을 봅시다. 노란색 BTB 용액만 넣는다. 가에는 그 산성 상태가 된 노란색 BTB 용액만 넣었대요. 근데 노란색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BTB 용액만 넣었으니까 반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반응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 BTB 용액과 검정말을 넣습니다. 검정말을 집어넣었대요. 여기에. 그러니까 식물을 집어넣은 거야. 시험관 노란색 BTB 용액과 검정말을 넣고 알루미늄 포일로 쌉니다. 이렇게 쌌대요. 여러분, 알루미늄 포일로 쌌다라는 건 뭐와의 접촉을 막은 거예요? 바로 햇빛과의 접촉을 막은 거죠. 햇빛과 접촉을 막았으니까 이 안에서는 광합성이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다에서는 당연히 광합성이 발생을 안 하겠죠.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광합성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실험 결과. 시험관 노란색에서 노란색. 아무 조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산성 상태를 유지할 거고요. 자, 나를 볼까요?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대.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했다는 건 산성, 즉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상태에서 염기성,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없어진 그런 형태로 산소가 많이 들어간 형태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봅시다. 검정말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래 산성 상태였었는데 여기다가 검정말을 넣고 햇빛을 쬐었대요. 햇빛을 쬐면 검정말은 식물이거든요. 식물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산화탄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물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햇빛을 만났어. 햇빛을 만났으니까 여기선 이제 뭐가 발생할 거야? 광합성이 발생을 할 거야.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랑 뭐가 생긴다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즉 산소의 양이 점점점 많아질 거야.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왜?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 그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하면서 이 검정말이 다 사용을 했다고.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산소를 만들어냈으니까 노란색은 점점 산소가 많은 상태인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본 개념을 외워두지 않고서 이걸 냅다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본 내용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험관 다를 볼까요? 노란색에서 노란색이다. 빛이 차단되어 검정말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이 안에서는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게 되면은 햇빛의 그 접촉을 어떻게 하는 거죠? 차단시켜 버리게 되죠. 그러면 햇빛이 접촉하지 못하니까 광합성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냥 노란색 액체가 노란색 액체로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산성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시험관 실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장치한 것이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거예요. 시험관 나와 다의 결과를 비교하여 알 수 있는 것. 검정말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서 뭘 사용했다?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였다.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빛이 필요하다. 왜? 지금 빛이 접촉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더니 광합성이 발생했어 안 했어? 광합성 발생 안 했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자, 3번.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바로 식물세포에 있는 뭐에서? 엽록체에서 발생을 합니다.
엽록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엽록체와 엽록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엽록체, 세포 안에 존재하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엽록체다. 엽록소,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초록색 색소로 엽록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엽록체라는 거 안에 들어있는 게 엽록소야. 엽록체는 엽록소가 있어서 초록색을 띈다. 그러니까 범위는 얘가 더 큰 거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인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는 겁니다. 요걸 좀 구별을 잘 하시고요. 자, 광합성의 산물,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생겨난 게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양분,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어떤 양분이다? 포도당이다.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내는 양분은 포도당이다.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양분을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으로 밥을 먹잖아요. 밥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결국에 뭘로 저장이 됩니까? 바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저장이 되는 거죠.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자, 그래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이유는 이 포도당,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지는 게 그 대부분 에너지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식물들도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번, 산소.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일부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기공을 통해 공기중으로 방출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우리 인간들과 정반대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광합성을 할 때 걔네들은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게 되고 인간들, 다른 나머지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산소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의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는요, 실험 결과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오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한번 내용을 봅시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광합성 산물을 확인할 수 있다. 물이 담긴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광합성을 했겠죠? 검정말에 잎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자, 그 결과 검정말 잎의 세포 안에서 초록색 알갱이 모양의 구조인 엽록체가 관찰이 되어집니다. 엽록체. 자, 이제 검정말을 에탄올에 넣고 물 중탕을 한대. 그러니까 바로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을 뜨겁게 끓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온도를 높였대. 그렇게 해서 탈색을 하고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합니다. 지금 에탄올에 넣고 물 중탕을 한다고 했어. 에탄올에 넣고 끓이는 가닥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엽록소가 에탄올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잎이 탈색되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릴 때 색깔 변화를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에탄올에 넣고 끓이는 거야. 결과 알갱이 모양의 구조가 청람색으로 관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 실험의 결과를 볼까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검정말 잎의 색깔 변화가 일어난 부분, 알갱이 모양의 구조인 엽록체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식물들 잎 안에는 엽록체가 있다. 일어난 색깔 변화, 알갱이 모양의 구조가 초록색에서 청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초록색에서 청람색으로 바뀌었어? 여기 오른쪽에 나오지? 녹말이 생성됐다는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 포도당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이제 녹말로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오딘과 칼륨을 떨어뜨렸을 때 이게 청람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처음에 초록색이었던 게 청람색으로 바뀐 거는 지금 이게 광합성을 하면서 이 안에서 녹말이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면 녹말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청람색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식물이 만들어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실험 결과로 광합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녹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탄올에 중탕을 하면서 에탄올 중탕이 아니고 이 광합성을 하게 시켰을 때, 광합성을 일단 시켰을 때 이렇게 광합성을 했던 거, 엽록체를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걸 이제 에탄올 중탕을 한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청람색으로 변하는데, 청람색으로 변했다는 게 이 안에서 뭐가 생겼다는 거다? 녹말이 생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 확인하기. 자,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면 고무관의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발생한 기체가 모이게 됩니다. 고무관의 핀치 집게를 요고 향의 불꽃을 고무관의 끝에 가까이 다 가져갑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향의 불꽃이 다시 타오른대. 잘 봐.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대. 얘를 지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두었대. 그럼 뭘 했을까 얘가? 당연히 광합성을 했겠죠.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과 그리고 뭐가 나온다?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산소가 이 깔때기를 타고 이 안에 가득 차 있겠죠. 그랬을 때 향을 갖다 대면은 향의 불꽃이 다시 어떻게 된다? 타오르게 된대.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냈기 때문에? 산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은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산소와 접촉을 하니까. 그래서 검정말의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기체가 모임을 알 수 있다? 산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식물은 어떤 기체를 만들어낸다? 산소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뭘 잡아먹는다?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다.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산소를 다시 만들어내게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뭐 실험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광합성의 전 과정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광합성의 에너지원은 바로 빛이에요. 빛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아까 전에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했었죠. 물과 이산화탄소가 빛과 결합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거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얘네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광합성의 에너지원에 필요한 거 빛, 여기 빈칸 뚫려 있으면 이걸 고르셔야 되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물과 이산화탄소다. 그리고 얘네가 합성을 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건 포도당과 산소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빈칸 문제를 좀 볼게요. 1번,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광합성. 계속 이거 봤잖아요. 2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중 땡땡은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되며, 일단 여러분들이 힌트가 앞에 나왔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라고 했어.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두 가지야. 물과 이산화탄소.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잎의 기공을 통해 흡수되는 건 물일까 이산화탄소일까? 당연히 이산화탄소겠죠. 그리고 뿌리로부터 흡수되어지는 건 물일까 이산화탄소일까? 물이겠죠. 그지? 3번,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어디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광합성 결과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인 포도당은 곧 뭘로 바뀐다? 녹말로 전환된다. 그래서 아이오딘화 반응을 시켰을 때 청람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 잎에서 광합성이 발생해서 바로 녹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녹말로 전환된다면 여러분들이 아이오딘화 용액 그걸 떨어뜨렸을 때 무슨 색깔로 바뀌었다? 청람색으로 바뀌었다. 이것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야? 녹말이 들어있었다는 얘기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